내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그날, 그녀는 내 눈앞에서 상사의 문자 메시지를 지우며 웃었다. 오빠, 이건 오해야? 그런데 우리 가문 재산 신탁 좀 풀어줄래? 나한테 맡기면 더 잘 관리할게. 그녀의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던지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끝장낼 거야.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남자였다. 아버지가 물려준 중소기업을 키워온 나, 김준호. 아내 지은은 대학 시절 만난 여자로 그녀의 밝은 미소에 반해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 그녀의 야근이 잦아지면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상사인 박상무, 그놈은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던 자였다. 지은이 그와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그녀의 핸드폰을 빌려 쓰다 본 메시지들. 오늘 밤도 잊지 못할 거야. 그 문구가 내 뇌리를 불태웠다. 내 독백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왜 나를 배신한 거지?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녀는 욕심이 컸어. 우리 가문의 재산, 그게 목적이었나?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신탁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변호사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은이 요구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우리 가문의 부동산과 주식, 아버지가 세운 신탁 기김. 그녀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다. 다음 날 회사에서 박상무를 마주쳤다. 그는 여전한 오만한 미소로 나를 지나쳤다. 내 놈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어.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불륜 증거 다 있어. 이혼하자. 그녀는 처음엔 울었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좋아. 하지만 재산 반은 내 거야. 신탁 풀어. 그 뻔뻔함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그 끝이 내 파멸이 될 테니까. 나는 은밀히 계획을 세웠다. 먼저 회사 내부 감사팀에 익명 제보를 했다. 박상무의 횡령 의혹. 사실 내가 아는 정보였다. 그는 과거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적이 있었다. 제보 후 회사는 조사를 시작했다. 지은은 불안해 보였다. 준호야, 왜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그녀의 물음에 나는 태연히 대답했다. 글쎄, 누군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 내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했던 여자를 이렇게 무너뜨려야 하나? 하지만 배신의 대가는 치러야 해. 밤마다 독백이 이어졌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 내가 그걸 탐낸 순간 너는 적이 됐어. 지은과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너 정말 나랑 끝낼 거야? 우리 좋았던 때 생각해봐. 그녀의 말에 나는 냉정히 말했다. 좋았던 때. 내가 상사 침대에서 웃던 그때? 조사가 깊어지면서 박상무는 압박을 받았다. 그는 지은에게 연락해왔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지은아, 내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더 확신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재산 분할에서 그녀를 속일 계획이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지은은 매일 싸움을 걸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나도 변호사 구할게. 그녀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내 속으로는 내 선택이야. 불륜을 선택한 순간 이 모든 게 내 몫이 됐어 라고 중얼거렸다. 회사에서 박상무가 호출됐다. 감사 결과 그의 횡령이 드러났다. 그는 해고당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상무님.
왜? 나는 그날 밤 그녀에게 말했다. 내 연인이 무너졌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창백해졌다. 이게 복수의 첫 단계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팠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랑이 증오로 변한 이 감정. 어떻게 견디지? 독백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가문의 신탁, 그걸 지키기 위해. 박상무의 해고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지은은 집에서 나를 노려봤다. 너가 한 짓이야? 제보한 건 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글쎄, 잘못한 사람은 벌 받는 법이잖아.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맞아. 내가 한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그 후 지은은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요구했다. 신탁 풀어. 이혼하면 반은 내 거야. 법적으로도 그래.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법. 내가 불륜 증거를 무시할 수 있나? 변호사는 나에게 조언했다. 불륜 증거가 있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따랐다.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지은은 울면서 변명했다. 준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사는 증거를 요구했다. 나는 메시지와 사진을 제출했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느낀 이 배신감, 나도 느꼈어. 내 독백이 메아리 쳤다. 소송 과정에서 그녀는 박상무와의 관계를 부정하려 했지만 증인이 나타났다. 회사 동료였다. 박상무와 지은 씨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증인의 말에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왜 그랬어? 우리 행복했잖아. 하지만 복수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판결은 내 승리였다. 재산 분할 비율이 8:2로 나왔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은은 항소했다. 이건 불공평해. 그녀의 외침에 나는 대답했다. 내 선택의 결과야. 집 밖으로 쫓겨난 그녀는 친구 집으로 갔다. 나는 혼자 남아 독백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살까? 후회할까? 아니, 그녀는 강해. 하지만 나도 지쳤어. 박상무는 횡령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그는 지은을 끌어들였다. 지은 씨가 도왔어요. 그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준호야, 도와줘. 나 무죄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문제야. 해결해.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나를 버린 대로 나도 너를 버릴게.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해고됐다. 불륜 소문 때문이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지은은 홀로 서울 거리를 헤맸다. 나는 몰래 그녀를 지켜봤다. 이게 복수인가? 왜 내 가슴이 더 아픈 거지? 독백이 밤을 채웠다. 항소심에서 그녀는 패소했다. 재산은 내 손에 남았다. 지은은 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무 잔인해.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미안. 내가 먼저 시작했어. 하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복수가 끝난 후 공허함이 남았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박상무의 빈자리를 메웠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독백이 이어졌다. 지은은 지방으로 내려갔다. 소문에 따르면 작은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다. 나는 가끔 그녀를 생각했다. 다시 만난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지은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통사고였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중태였다.
준호. 미안. 그녀의 약한 목소리에 나는 무너졌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병원 복도에서 나는 앉아 독백했다. 이게 내 선택의 끝인가? 불륜, 욕심, 그리고 후회의 지은의 수술이 끝났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 가능성은 낮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왜 그랬어? 왜 나를 버렸어? 그녀는 눈을 뜨고 속삭였다. 욕심이었어. 상무님이 재산 얘기하면서 유혹했어. 미안해. 그 고백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욕심. 그게 우리 사랑을 무너뜨린 거였어. 나는 울면서 말했다. 나도 잘못했어. 복수로 너를 망쳤어. 회복실에서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눴다. 기억나. 대학 때 한강에서 산책하던 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어. 왜 변한 거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신탁. 그건 내 실수야. 용서해줘. 나는 결심했다.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합병증이 심해요. 지은의 상태는 악화됐다.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이게 벌인가? 내 복수의 대가, 독백이 나를 괴롭혔다. 박상무의 재판이 끝났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은은 증인으로 불려갔지만 건강 문제로 가지 못했다. 대신 나에게 부탁했다. 내 잘못 말하지 마. 나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줬다. 왜? 아직 사랑하나 봐. 지은의 친구가 찾아왔다. 지은이가 내 탓이라고 해.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내 탓. 그녀가 불륜 저지른 거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맞아. 나도 잔인했어.의 대화는 격렬해졌다. 친구는 떠났다. 밤에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늦었어.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늦었어. 아니, 아직 기회가 있어? 수술 후, 지은은 조금 나아졌다. 퇴원했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여기서 회복해.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재산 얘기는 피했다. 신탁은 그대로 둘게. 내가 원했던 거 이제 필요 없어.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어색했다. 지은은 약을 먹으며 말했다. 준호야, 나 정말 후회해. 나는 안아줬다. 나도 후회해. 복수가 무슨 소용이었어. 독백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계속됐다. 지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검사 결과 암이었다. 불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내 복수가 그녀를 죽이는 거였어? 지은은 울었다. 준호, 미안. 내 인생 망쳤어. 나는 말했다. 아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체념이 보였다. 왜 이렇게 됐지? 사랑이 이렇게 끝나? 치료가 시작됐다. 나는 회사 일을 줄이고 그녀를 돌봤다. 이게 속죄인가? 내 선택의 결과 독백이 변했다. 복수에서 용서로. 치료실에서 지은은 고통스러워했다. 준호야, 그만해. 나 포기할게. 그녀의 말에 나는 소리쳤다.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포기하고 싶어. 이 고통 끝내고 싶어. 라고 속삭였다. 박상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 씨 미안. 나 때문에 나는 그 편지를 찢었다. 내 놈 탓이야. 하지만 나도 책임 있어.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약해졌다. 가족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지은을 탓했다. 그년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나는 막았다. 엄마, 그만해. 지은이 아파 어머니의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다. 가족의 신탁, 그게 모든 원인이었나? 지은과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결혼식 날, 내가 얼마나 멋졌는지 그녀의 미소에 나는 눈물이 났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독백이 그리움으로 물들었다. 치료 비용이 쌓였다. 나는 신탁 일부를 풀었다. 지은아, 이 돈으로 치료받아. 그녀는 놀랐다. 왜? 내가 지키던 거잖아. 나는 말했다. 너가 더 중요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하지만 암은 퍼졌다. 의사는 말했다. 수개월 남았어요. 지은은 절망했다. 준호, 나 없이 살아. 나는 안아줬다. 안 돼, 너 없인 안 돼. 은혜 독백은 너를 잃으면 나도 끝이야. 이었다. 친구들이 도왔다. 준호, 버텨. 하지만 나는 지쳤다. 밤에 혼자 울었다. 왜 그녀를 용서한 거지? 복수로 끝냈어야 했나? 지은은 유언장을 썼다. 재산은 내 거야. 미안, 나는 읽으며 무너졌다. 재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녀에게 말했다. 살아. 제발. 마지막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지은은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 행복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랑, 여기서 끝나나.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상태가 급변했다. 병원으로. 준호. 사랑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지은아. 장례식에서 나는 홀로 섰다. 내 선택이 그녀를 무너뜨렸어. 하지만 내 선택도 독백이 영원히 맴돌았다. 장례 후 나는 공허했다. 집은 텅 비었다. 지은 없이 어떻게 살아? 회사로 돌아갔지만 집중이 안 됐다. 박상무가 출소 소식을 들었다. 그놈을 만나야 해. 감옥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왜 지은을 유혹했어? 그는 고개 숙였다. 미안. 욕심이었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욕심. 그게 사람 목숨을 앗아갔어. 집으로 돌아와 신탁 서류를 봤다. 이게 모든 원인인가? 나는 일부를 기부했다. 지은아, 내 몫으로.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다. 회사 동료.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지은을 잊을 수 없어. 독백이 계속됐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새로운 삶을 살게 여행을 떠났다. 서울을 벗어나. 제주에서 지은의 추억을 만났다. 여기서 그녀와 함께했지. 눈물이 났다.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 지은이 꿈꿨던 거. 카페에서 손님들이 왔다. 사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힘드셨죠? 나는 미소 지었다. 과거는 과거려. 하지만 밤에 독백이 돌아왔다. 내 선택, 단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 박상무를 다시 만났다. 용서할게. 그는 놀랐다. 왜? 나는 말했다. 지은이 그랬을 테니까. 내 삶이 안정됐다. 복수 끝에 용서가 왔어. 의미를 찾았다. 카페가 번창했다. 손님들 속에 지은의 그림자가 보였다. 너 덕분에 여기 있어. 독백이 따뜻해졌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준호야, 새 출발해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랑이 왔다. 카페 단골. 사장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결혼했다. 지은아, 행복할게. 이 하늘에 속삭였다. 아이를 낳았다.
가문을 이어갔다. 신탁은 이제 우리 거야. 과거를 돌아보며 단 하나의 선택, 불륜이 모든 걸 무너뜨렸지만 용서가 재건했어. 삶은 계속됐다. 드라마처럼 가시와 꽃이 공존했다.